밤의 학교에서 퇴직한 지 2달째. 집에서 무료하게만 시간을 보내던 70대 박노인은 늦은 나이에 야간 학교 경비 일을 시작한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조용했고 가끔 고양이나 들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나 첫 주가 지나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2층 복도 끝에서 딱딱 책상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노인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걸어간다. 교실 문을 열자 바람 한 점 없는 정적 속에서 책상이 혼자 툭 움직였다. 놀란 박노인은 CCTV실로 뛰어가 확인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흐릿한 흰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부터였다. 밤만 되면 3층 복도에서 어린아이의 동요 같은 노래가 들려왔다. 라라라 라라 나 여기 있어. 박노인은 처음엔 피곤해서 환청이 들린다 생각했다. 하지만 노래는 매일 밤 똑같은 시간에 들렸고 가만히 귀 기울이면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는 느꼈다. 이 학교엔 무언가 있다. 음악실의 낡은 피아노.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장소가 바로 음악실이었다. 벽지는 오래되어 뜯기고 피아노는 30년 넘게 학생들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날도 순찰을 돌던 박노인은 문틈으로 누군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듯 딱딱 하는 소리를 듣는다. 문을 열자 사람은 없고 피아노만 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건반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저씨 제 노래 들어줄래요? 바람도 사람도 없는데 들리는 목소리. 박노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창문에 비친 실루엣. 흰 원피스 소녀가 피아노 옆에 서서 박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누가 급하게 뛰어간 듯한 작은 발자국의 먼지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졸업 앨범 속의 같은 얼굴. 다음 날 박노인은 교장실의 정리를 돕게 된다. 칸막이 속 깊은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낡은 1979년도 졸업 앨범. 앨범을 넘기던 박노인은 손이 멈춘다. 정밀한 음악을 좋아하던 조용한 아이. 사진 속의 소녀 얼굴이 어젯밤 음악실에서 본 흰 원피스 소녀와 완전히 똑같았다. 그러나 기록의 맨 마지막 문장. 졸업을 사흘 남기고 계단에서 추락해 사망. 박노인은 이상하다고 느낀다. 왜 이 앨범은 이렇게 깊숙이 숨겨져 있었을까? 왜 학생들 사이에서 이 소녀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그날 밤 학교를 돌던 그는 누군가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저씨 제 이름 기억하실래요? 돌아보니 아무도 없다. 하지만 바람결에 졸업 앨범의 한 장이 스스로 넘어갔다. 그 장에는 정밀한의 웃는 얼굴만 빛바랜 색으로 선명하게 떠 있었다. 금지된 3층 복도. 학교는 오래전부터 3층 끝 교실에는 가지 말라는 전설 같은 금기가 있었다. 줄곧 이유를 묻지 않았던 박노인은 이제 그곳이 가장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밤 1시. 평소보다 더한 정적이 흐르던 시간. 3층 끝 교실에서 칠판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긁긁. 박노인은 손전등을 켠 채 문을 열었다. 누구도 없는데 칠판에 글씨 하나가 새로 적혀 있었다. 도와줘요. 그리고 순간 칠판 지우개가 툭 떨어지며 바닥에서 혼자 굴러갔다. 공포에 떨리던 박노인은 마지막 용기를 내 교실 안쪽 창고를 열었다. 그 안엔 40년 전 학생들로 보이는 교복 한 벌과
정미란이란 이름이 적힌 삐뚤빼뚤한 운동화가 있었다. 누군가 여기 숨겨놓은 듯 했다. 교장의 비밀 기록. 수사관 출신이었던 박노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학교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학교 지하 창고를 뒤지던 중 사고 기록이라고 적힌 상자 하나를 발견한다. 그 안에 들어있던 문서들, 교사들이 자필 메모, 사망 당시의 상황 보고서, 학생들의 진술서 미제본, 정밀한 사건 관련 비공개라고 적힌 봉투를 뜯자 짧은 문장이 적힌 메모 한 장이 나왔다. 미란이를 밀친 건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문서, 교사 한 명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 학생들 사이의 폭력, 진실은 묻어두라고 압력이 있었다. 박노인은 점점 확신한다. 소녀는 단순히 계단에서 미끄러진 게 아니다. 누군가 밀었다. 그날 밤 복도에서 희미한 노래가 다시 들렸다. 계단 아래 아직도 남아. 노래의 의미. 박노인은 소녀가 부르는 노래를 녹음해 보았다. 소리를 천천히 분석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노래의 가사, 그것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사건 당시 장소를 알려주는 암호였다. 계단 아래 어둠 속에 금빛은 그날의 기억. 박노인은 다음 날 사고가 났던 계단 아래 작은 창고를 파헤친다. 썩은 나무 조각을 치우던 중 작은 금빛 물체가 손에 닿았다. 금빛 머리핀. 정미란이 앨범 사진에서 꼽고 있던 바로 그 머리핀.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소녀가 40년 동안 찾아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것이었을까? 그날 밤 박노인의 꿈에 소녀가 나타났다. 아저씨 이제 조금 알겠죠? 마지막 증인. 박노인은 사건 당시 학교를 다녔던 현재 70대가 된 윤노파를 어렵게 찾아갔다. 윤노파는 박노인의 말을 듣더니 손을 떨며 말했다. 미란이 그 아이. 사고가 아니었어요. 윤노파가 그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란이는 음악에 재능이 많아 교내 대회에서 우승했는데 같은 반 남학생이 늘 질투했다고. 졸업을 며칠 앞둔 날 그 남학생이 미란이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증언. 그러나 학교는 명예를 위해 단순 사고로 기록을 바꿨다고. 윤노파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 죽기 전에 늘 그 노래를 불렀지. 밤마다 피아노 치며. 그래서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는 거야. 박노인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유령의 마지막 부탁. 그날 밤 박노인은 일부러 3층 복도로 향했다. 복도의 끝, 창문에서 달빛이 비추는 가운데 흰 원피스 소녀가 서 있었다. 박노인은 말한다. 미란아, 너의 이야기를 내가 모두 알렸단다. 소녀는 천천히 박노인에게 다가와 머리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저씨가 기억해줘서 전 괜찮아요. 그 순간 소녀의 몸은 부드러운 빛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사라지기 직전 소녀가 말했다. 저 이제 집에 가야 해요. 그리고 조용히 노래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라라라. 이제 편히 잘래요. 다음 날 교장실 벽에 걸린 오래된 학급 사진 속 정미란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더 또렷하게 보였다. 마치 오랜 날의 억울함이 풀려 이제야 진짜로 웃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